채권, 채권자, 빚쟁이, 무서운 사람. 채권, 이거 무서운 거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투자의 세계로 인도할 박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자본시장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이 들어본 채권이란 용어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 채권의 인기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걸까요?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채권이란 돈을 빌리면서 이자와 원금을 언제 갚겠다고 약속한 걸 적어놓은 증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을 갚겠다고 적어놓은 차용 증서,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기준으로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발행자이자 채무자가 되어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인 거고요. 반대로 이 채권을 산 사람은 투자자이자 채권자가 되는 거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주식을 다 합한 것보다 채권을 다 합한 것이 더 클 정도로 채권 시장은 정말 크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살 때도 ETF를 살 때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살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채권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채권은 보통 만기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만기까지는 정해진 이자를 주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발행한 곳이 돈을 더 잘 벌든 못 벌든 중요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줄 수 있느냐 못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식의 가격은 실적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채권의 원금을 못 갚을 정도로 파산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이런 채권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이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돈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합니다. 이자를 갚는 금액과 스케줄 등이 사전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해서 채권을 영어로 하면 본드라고도 부르지만 픽스드 인컴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길로 기업에 자금이 공급이 되고 기업은 그 돈으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떡볶이 가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장사가 잘 되는 만큼 확장을 고민하게 될 거고 확장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물론 그 돈을 직접 다 모아서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자금을 조달해서 좀 더 빠른 확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이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투자금을 낼 테니 확장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돈을 반반 나눕시다 라고 제안을 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3년 동안 빌려줄 테니 알아서 쓰고 쓰는 동안 이자를 주시오 라고 제안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과 채권의 차이입니다. 주식은 동업을 하는 것이니까 기업이 흥하면 더 흥하고 기업이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건 주식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채권은 동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만 빌려주는 겁니다. 이 기업이 더 성장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채권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된 돈은 회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 자본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주식과 채권, 회사의 돈과 빌린 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말하죠. B야, 10,000원만 빌려줘. 내일 바로 갚을게. 라고 하면 바로 내일 볼 사이니까 이자 거의 없이 빌려주겠죠? 고마움의 대가는 사탕 하나 사주면 될 거예요. 이게 단기 채권입니다. 우리가 CMA의 자금을 예치하면 소정의 이자를 받는 것이 주로 이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짧을수록 리스크가 작고 이자도 작죠. 반면에 이번에는 B야 10,000원만 빌려줘. 10년 뒤에 15,000원으로 갚을게. 라고 하면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10년이면 그 사이에 이 친구가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락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는 10년은 좀 그래. 미안 안 되겠어. 라고 거절을 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 A는 이런 제안을 하겠죠.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10년이 될 때까지 3달에 한 번씩 이자를 100원씩 넣어주고 10년째 되는 날에는 원금 10,000원을 돌려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이자를 3개월에 한 번 100원씩 준다면 자금을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받은 이자로 다른 투자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과거에 빌린 돈은 잘 갚았는지, 진짜 믿을 만한 친구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에서 채권의 다양한 구조와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 별도의 담보를 맡기지 않고 신용으로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무보증사채라고 부르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니까 3개월 2표채라는 이자 지급 방식을 택한 거고요. 원금 10,000원을 기준으로 1년에 400원을 이자로 지급하니까 표면 금리는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는 10년 뒤가 되는 거죠. 게다가 A가 B의 신뢰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걸 신용 등급을 살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걸 누가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발행했는지가 중요하죠. 이 발행자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크게는 공채와 사채로 나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특수채와 같은 공채들이 있고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사가 발행하는 금융채와 같은 사채로 구분이 됩니다. 금융투자에서 말하는 사채라고 하는 것은 보통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뜻하는 사채와 개인 간의 사사로운 거래를 뜻하는 사채랑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하면 1955조 원 정도, 코스닥은 364조 원 정도 나옵니다. 반면 상장되어 있는 채권의 잔액은 무려 2,347조 원이나 되는 걸 보면서 채권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채권 중에서 회사채의 비중은 별로 크지 않고 국공채가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은 신용도가 아주 높은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까지 채권이 무엇인지 개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채권 투자의 장점과 리스크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과 함께 든든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